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경제포럼의 최신 보고서죠.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게 전 세계 1000개 넘는 기업, 또 1400만 명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서요. 데이터가 아주 방대합니다. 와,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앞으로 중요해질 변화가 뭐고 그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뽑아서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변화를 이끌 동력, 뭐라고 나왔나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디지털 접근성 확대. 이걸 꼽은 고용주가 무려 60%나 됩니다. 60%나요? 역시 디지털이군요. 이게 AI 같은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디지털 접근성이 사실 AI 같은 신기술 확산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용주 86%는 AI가 앞으로 사업 방식을 크게 바꿀 거라고 봤고요. 86%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AI 도입 속도가 산업별로 또 뭐랄까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꽤 크다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그러니까 IT 분야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 건설 쪽은 좀 더디고요. 또 고소득 국가는 활발한데 저소득 국가는 아직 좀 미미한 편이죠. 그렇군요. 그럼 AI가 무조건 사람 일을 뺏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나요? 네, 맞아요. AI가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도 아주 활발합니다. 아, 그리고 로봇이나 자동화, 이것도 58%로 여전히 중요한 기술 흐름이고요. 기술 외적인 요인들도 중요해 보이던데요. 가령 물가 상승이라던가. 네, 맞습니다. 고용주의 한 50%가 꼽았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거란 예상도 있지만 여전히 기업 변화의 주요 동력이고요. 기후변화 대응도 있던데요. 완화가 47%, 적응이 41%, 꽤 높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요. 재생에너지, 엔지니어 같은 소위 녹색 일자리, 수요를 직접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아, 녹색 일자리요? 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환경 관리 능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죠. 이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탑10에 새로 들어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환경 관리 능력이 기술 순위에 들어왔다는 게 신선하네요. 그럼 인구 구조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령화나 또 청년 인구 증가 같은 것들이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국가는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간호 전문가 같은 의료,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네네. 반대로 저소득 국가는 청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네요. 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지점도 있어요. 일자리 창출 속도가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면 신흥 경제국 청년들 한 8억 명 정도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거든요. 8억 명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인재 관리나 교육, 멘토링 같은 기술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말도 있던데요. 34% 정도가 동의했던데 이건 좀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 네. 쉽게 말하면 무역이나 투자 제한, 아니면 지정학적 갈등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기존의 운영 방식, 예를 들면 공급망 같은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하, 국제 관계가 불안정해지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보안 관련 직무나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를 늘리고요. 네.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같은 인간적인 역량도 더 중요해집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좀 유망하고 또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나요? 먼저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직업은 뭔가요? 역시 기술 분야가 강세입니다.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요. 빅데이터 전문가, AI나 머신러닝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직업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네, 예상대로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녹색 전환 관련해서 전기차 전문가나 재생에너지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도 성장세가 아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성장률 말고요. 그냥 절대적인 일자리 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될 직업은 좀 다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절대적인 규모로 가장 많이 늘어날 일자리는 의외로 농업 노동자, 배달기사, 건설 노동자, 판매원, 식품 가공 노동자 같이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직업들입니다. 아, 정말요? 기술직이 아니라요? 네, 물론 기술 발전의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간호 전문가, 사회복지사, 개인 간병인 같은 돌봄 직종,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같은 교육 직종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 속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일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좀 위태로운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요. 주로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무직이나 관리직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입력원, 회계나 급여 관련 사무원, 행정비서, 은행 창고 직원, 계산원 같은 직업들이죠. 아, 주로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직업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근로자 100명 중에 무려 59명, 거의 60%죠. 이 정도와 새로운 기술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될 정도니까요. 재교육이나 비술 향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00명 중 59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핵심 기술 요구사항의 변화율 자체는 한 39% 정도로 2023년 44%보다는 조금 안정화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높은 수치죠. 그럼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기술, 딱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AI와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첫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사이버 보안 중요성도 계속 커질 거고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기술 활용 능력 자체도 아주 중요해지죠. 기술적인 측면 말고요. 다른 역량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회곡 탄력성이나 민첩성 같은 것들, 또 끊임없이 배우려는 호기심, 평생학습 태도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네네. 기술,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과 인간적인 역량, 둘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사람을 뽑는 방식도 좀 달라질까요? 네, 기업들 계획을 보면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역시 기존 직원 재교육입니다. 85%나 돼요. 아, 재교육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 가속화 73%, 그리고 신기술 가진 인력 채용 70%, 또 기술로 기존 인력을 보강하는 것 63%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AI가 보강 역할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AI 때문에 사람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AI 때문에 업무가 자동화되면 인력을 감축할 것 같다고 예상한 기업도 41%나 됩니다. 그러니까 AI의 보강 역할에 대한 기대와 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좀 상반된 시각이네요. 채용은 어떤가요? 채용에서는 여전히 경력 81%나 학위 43%를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의 기술 역량 자체를 보고 뽑는 이른바 기술 기반 채용도 48%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력만큼이나 기술 자체를 본다는 거군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기술, 경제, 환경, 인구, 지정학 같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30년까지 일자리 지형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7,800만 개 정도 순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화는 정말 거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적응력인 것 같아요. 기술 전문성도 중요하고 동시에 인간적인 역량,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평생 학습은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100명 중 59명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다행인 점은 기업들도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 이수율도 2023년 41%에서 50%로 증가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기술 훈련이 필요한 100명 중에 18명 정도는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뒤처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좀 힘을 합쳐야 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지려면 말이죠.